안녕하십니까. 축구 승무패 교주입니다. 이번 회차는 6회차입니다. 승무패 2023년도 6회차입니다. 날짜가 1월 28일 토요일 23시부터 1월 30일 월요일 04시 45분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데스리가하고 세리에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경기 대진표를 제가 분석을 해보고 언뜻 봤을 때는 이번 대진표는 1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6회차는 지난 5회차는 한 분 나오셨죠.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2등이 뭐 5회차 때 한 100분 조금 넘게 나오셨는데 2등도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5번 스파로테 경기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뭐 적은 없습니다. 아웃코스 이긴 거는 뭐 아웃코스가 홈에서는 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9번이 승이 나왔죠. 그래서 그게 좀 불안했고 분포도로 봤을 때는 2번 M1이 이겼는데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승 마킹은 그거는 해야 되는 마킹입니다. 제가 지난 5회차 때 말씀드렸다시피 홈 성적이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회차 때 13번, 14번이 승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분석에는 승승이 나오지만 특히 13번 같은 경우는 1대 0으로 이겼죠. 14번은 2대 0이고 조금 제가 볼 때는 제 분석하고 조금 틀린 분석이 제가 보니까 9번이 패러 분석을 했는데 승이 나왔고 이 9번 홈팀 시타르 이 팀이 홈에서는 조금 합니다. 그 공차는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잘할 때는 굉장히 패스 플레이도 잘하고 그런데 최근 성적이 안 좋아서 원정팀을 선택을 했는데 홈팀이 이겨버렸군요. 그리고 6번 마인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무승부까지 할 수 있는 경기를 안타깝게 도르트문트가 역전승을 해버렸대요. 5번은 수많은 슈팅 뭐 발베이커도 슈팅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0대 0 무승부가 나와버렸고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마킹상의 문제가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자, 6회차는 제가 지금 화면에 아침에 24,000원짜리 마킹을 그냥 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액으로 추천을 드릴까 하다가 이번 회차를 보니까 이 회차는 1등이 나오는 회차입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든 고액으로 하시든 제가 지금 24,000원짜리 마킹을 해놓은 요 마킹을 조금 참조를 하셔가지고 단통이 몇 개 많이 보입니다. 이번 회차들은. 그런데 뭐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 외에 현지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고 마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상에 보이는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나폴리 같은 경우는 복식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지금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그다음에 나폴리는 순위는 상대 팀보다는 높을 수 있지만 결코 쉽게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상대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식이 꼭 필요한 대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3번을 제가 무패를 했는데 마인츠 승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인츠를 무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승을 했는데 아우쿠스부르크가 원정 성적이 안 좋죠. 그리고 호펜하임과 1번 엠폴리 경기는 무승부 단통으로 넣었습니다. 저 경기들은 물론 승부패 다 나오는 경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넨 글라스바가 아우크스한테는 졌지만 호펜하임도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까딱 선취점을 넣고도 질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호펜하임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미넨 글라스바도 유리하지 않고, 그래서 1번과 4번은 딱 무승부 같습니다. 선택을 승이냐 패냐를 하실 때 이번 6회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분포도도 조금 갈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몇 경기 뭐 예를 들어서 6번 경기, 그 다음에 제가 단통으로 했는 경기들 몇 개 있죠. 8번, 9번 저런 경기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통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레버쿠젠 경기도 충분히 홈승이 유리하고 라치오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는 이런 유형의 이런 거를 소액으로 구매하시고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유벤투스나 인터밀란이 그냥 이긴다고 봤을 때, 자, 에스 로마가 이기지는 못한다. 자, 나폴리를 단통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차기 복식이 필요한 장소는 라치오 같습니다. 라치오가 홈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피오렌티나가 이길 수 있는 지금 원정 성적은 안 되고 현지 상황 자체가 굉장히 뭐 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라치오가 무승부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변이 생겨도 그런 말이고요. 자, 퀼런 또 원정이지만 살케가 조금 지금 성적도 그렇고 파이팅이 조금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딴 데 복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5번과 퀼런이 조금 복식이 필요한 경기는 맞습니다.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나폴리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를 복식으로 봤을 때 이런 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이런 복식들 있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분석을 다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무패를 깔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3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하실 때 3번이면 분데스리가죠. 분데스리가 마인츠와 보움입니다. 보움.
마인츠가 제가 알기로는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뭐 역전패라기보다는 이재성 선수가 먼저 2분에 넣고 4분에 고령을 주고 팽팽한 경기에서 90분에 꼬링을 또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승부를 추천했죠. 근데 90분에 주는 거는 이런 거는 마인츠가 공격도 했겠지만 조금 아쉬운 경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재성 이런 선수들하고 상관없이 이런 경기들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꼬링 넣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2분, 4분, 90분이면 제가 볼 때는 1대 2가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 팀이 0점, 요 팀이 0.9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0.2, 3밖에 안 됩니다. 이 점수 제가 주는 점수상으로는 그랬을 때 다음에 경기를 만약에 한다든지 두 팀의 지금 현재 이 경기 결과가 어느 팀에 더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인츠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를 조금 보면 됩니다. PK를 40분에 얻어서 36분에 전술 전략적인 골이 들어갔고 40분에 PK를 얻어서 요런 거는 정상적인 무승부가 그래서 제가 요 경기를 보고 홈에서 그렇게 도르트문트를 제압하지는 못해도 충분히 수비로 견디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수비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레버쿠젠과 보험 같은 경우는 PK 8분에 PK를 주고 후반전 53분이니까 충분히 보험이 수비적인 면에서는 잘 했다고 봅니다. 현재 레버쿠젠을 상대로 이 정도 시간대에 점수를 주고 버텼다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험이 원정 성적이 별로 안 좋죠. 아우크스한테 이겼고 도르트문트 원정 성적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무패를 했냐면 이 경기 때문에 무패를 했습니다. 마인츠가 원래 홈에서는 좀 잘 하죠. 하는데 그런데 딱 뭡니다. 제가 볼 때는 딱 무승부인데 지금 현재 뭐 승무를 하셔도 되는데 무승부는 무조건 달아야 됩니다. 이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요걸 만약에 뺀다면 제가 한번 빼볼게요. 뺀다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무승, 무무, 무패, 그 다음에 볼프스, 인터밀란, 그 다음에 아틀란타, 샴푸도리아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지금 아틀란타 기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득점으로 경기가 끝날 확률은 좀 늦죠. 에시밀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유벤투스가 뭐 1대0이든 적절하게 이겨준다면 만약에 이런 강팀들이 이겨준다면 이런 대진표가 나옵니다. 퀼런을 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왜 이렇게 했냐면 그 나폴리 직전 경기를 보니까 굉장히 잘합니다. 하는데 지금 몇 경기 한 바퀴는 한 바퀴 정도 돌았죠. 지난번 로마 원정을 갔던가요? 그땐가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인터밀란하고 할 때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바퀴 돈 상태에서
홈과 원정 각 팀별로 한 번씩 다 찼죠. 근데 우리보다 더 분석을 잘 하시는 외국의 세리에 쪽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나폴리의 득점 루트라든지 전개 상황을 뭐 저희들보다 무리뉴 같은 사람들이 무리뉴 감독이 더 잘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방어적인 또 그걸 깰 수 있는 그런 전술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작전을 쓴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레버쿠젠은 그냥 단통 가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피오렌티나가, 라치오가 가끔 생뚱맞게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세 자체는 좋습니다. 굉장히 AC 밀란한테 대량 득점을 했었죠.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거는 이 분석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마킹들 이래 하는 거는, 라치오가 딱 이 자리 같네요. 12번, 13번 자리, 옛날에 요 자리에 위치했을 때 전성중이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전성중이었는데 뭐 이상한 팀한테 하여튼 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차 때 라치오가 받았던 그 홈 그래프가 제가 알기로는 97%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이 다 찍었죠. 그날. 근데 그날 무도 아니고 패가 나왔습니다. 그런 세리에 경기는 그런 게 가끔가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하고 마킹을 좀 틀리게 하고 싶다면 제가 볼 때는 다르게 또 추천을 드리자면 유벤투스, AC 밀란이 뭐 경기 내용도 그렇고 뭐 박살 났지만 사스올라 원정 성적이 그다지 뭐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또 경기 플레이가 잘 안 풀리면 이 무승부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베를린 이런 거 뭐 이렇게 무패를 제가 했나요? 5번, 5번이 단통패입니다. 뭐 이런 유형의 8마킹이죠. 그럼 이러면 16마킹입니다. 이런 유형의 마킹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이번 어쨌든 간에 이번 6회차는 마킹이 1000원짜리 마킹, 전 국민이 1000원짜리 마킹만 하고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3위 마킹, 6사 마킹 안에 분석을 해서 마킹 안에 어느 정도 안심권에 들어가는 마킹이 나오면 그 회차는 1등이 나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이변이 난다 해서 내가 못 찍었다 해서 1등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마킹을 잘 하시는, 분석을 잘 하신다기보다는 마킹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사 이상의 굉장한 고액을 마킹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킹을 한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제 주변의 지인들 보시면 자기가 생각하는 한 7, 8개를 직접 찍으시고 반자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액 반자동을 하시는, 용기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이 지금 현재 대진표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1등이 나오는 마킹입니다. 그래서 1등이 나오는 마킹이었을 때는 정상적인 마킹을 하시고 1등이 100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같이 1등을 해버리면 됩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이번 1등은 5억 조금 넘었죠. 이번은 주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등을 같이 하면 되는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뭐 그렇게 어렵게 분석이라든지
생각하실 필요 없는 육회차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1등 하시고 부자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굉장히 힘이 됩니다. 제가 만약에 구독자가 1000명 가까이 1000명을 찍으면 이벤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1000원짜리 마킹이라든지 뭐 단통으로 쭉쭉 하다 보니까, 복식으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추천드리는 1000원짜리나 이런 4000원, 3000원 이런 짜리 마킹들이 등의를 못한다 해서 그렇게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마킹 위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제가 설명을 조금 잠깐씩 드리죠. 그런 걸 캐치하셔가지고 본인들이 복식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충분히 등위는 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지금 현존에 있는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셔가지고 고등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